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치아 관리 평소에 잘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누워있는 사랑니라고 하죠. 내복 사랑니가 왼쪽 아래쪽에 나서 그거를 발치를 했어요. 근데 볼이 이만큼 보일 줄 알았는데 사실 붓지도 않고 통증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아를 빼고 나니까 약간의 몸살 기운처럼 면역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발치 후에 처방받은 약의 항생제 때문이거나 발치로 인해서 면역이 좀 일시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치과 진료가 내 몸의 컨디션 전체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벼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실제 치아 건강은요, 전신 건강과 연결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잇몸 질환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방암 환우님의 경우에는 이 치아를 예전에 아말감으로 떼온 경우가 있다면 이걸 제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전에 값싸고 시술하기 편한 재료였기 때문에 이 치과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재료인데요. 이런 아말감의 수은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여성 호르몬과 같은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고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유방암 환우님들에게 좋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암 진단을 받으시고 아말감 교체를 위해서 치과에 다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단순히 치아와 잇몸이 좋지 않을 때 구강 건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치아 건강이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요.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소화기 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연구 대상자 중 추적 기간 동안 위암과 식도암이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중 치주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위암 발생률이 52%, 또 식도암 발생률이 43%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치아를 잃은 사람은 치아 상실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위암과 식도암의 위험이 각각 33% 그리고 42% 증가를 했고요. 심하게는 치주질환 병력이 있고 또 1개 이상의 치아를 잃은 사람은 위암 위험이 68%까지 증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터프트 대학 연구팀도 치주염이 심하면 폐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고요.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치주염이 심한 사람은 치주 질환 병력이 없거나 가벼운 사람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24%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강의 청결이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건강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암 발생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미세한 음식 찌꺼기들이 치아와 잇몸에 남게 되는데요. 평소에 바른 양치질로 잘 관리를 하시면 괜찮지만 제때 양치를 하지 않고 스케일링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거나 혹은 전반적인 치아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남아있던 음식물이 치태를 일으키고 오랜 기간 이게 지속적으로 쌓이면 치석으로 변하고요. 또 이 치아와 붙어있는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손상된 혈관을 통해서 세균들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도 가고 머리로도 가고 결국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위에 소개해드린 연구에서도 불량한 구강 위생 상태와 또 치주 질환이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니트로사민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보았고, 이 연구를 통해 암 발생에 있어서 구강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치주 질환을 오래 앓을수록 전신에 염증이 더 많고 염증이 장기를 손상시켜서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반대로 항암을 하고 계시다면 항암의 부작용으로 구강의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죠. 항암제 자체가 구강 점막을 약하게 하고 구강 면역력을 떨어뜨리면서 세균이 또 침투하고요. 이로 인해서 구내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구내염이 생기면 입안의 세균이 속으로 파고들어서 국소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게 되면 폐혈증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를 만약 계획 중이시라면 암치료 3주 전에 치과 진료를 통해서 구강검진을 먼저 받는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구강의 건강과 전신의 건강이 더없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항암을 하시던 자연치유 혹은 병행치유를 하시던 모든 환우님들은 기본적으로 잘 드시고 체력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잇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주질환 자가 테스트가 있어서 이 체크리스트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치아 점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 피가 난다던가 혹은 치아가 흔들리고 힘이 없다던가 잇몸이 들뜬 느낌이 든다. 또 평소에 음식을 씹기가 어렵고 먹을 때마다 조금 통증이 느껴진다 라고 한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과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항암을 하신 후에 항암제로 인해서 구강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면 일반적인 평소 치아 관리와는 다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구강 염증 치료를 위해서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서 이 구강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치아는 다 공감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치주 질환 예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구강 위생입니다. 입속의 세균은 입안 음식물 찌꺼기를 양분으로 삼아서 증식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꼭 양치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치아와 잇몸 사이, 또 치아와 치아 사이, 또 치아의 교환면은 플러그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운 모를 사용을 해서 치아와 잇몸, 또 혀까지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치병 중이시라면 당연히 잘 드시지 않는 음식이지만 당분과 인스턴트 식품은 충치와 밀접하기 때문에 당연히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치주 질환이 이미 있다면 과일 중에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신맛이 나는 오렌지나 레몬은 자극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치아 관리에는 입 헹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입속을 잘 헹구지 않으면 음식물 찌꺼기들이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시기 전후 그리고 자기 전에 입을 꼭 헹구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 관리에는 왕도가 없다고 해요. 6개월에서 1년 이 사이로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도 잘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구강질환이 알츠하이머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임산부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구강은 단순히 치과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라는 거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건강의 첫 출발점은 무엇보다 잘 먹는 데 있습니다. 잘 드시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치아 건강 꼭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네, 항상 건강하세요.